안녕하세요. 힐링노브 자세움직임 아카데미 대표 이재환입니다. 오늘은 근육학 하루 한 개씩 마스터하기 시간에서 계속해서 손목과 손에 관련된 근육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 손목을 손목을 펴는 근육을 배웠다면 오늘부터 배울 근육들은 손목이나 손가락을 굽혀주는 근육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보다시피 장장근, 긴 손바닥 근육이라는 것을 배울 거고요. 영어 명칭으로는 팔마리스 롱거스라고 부르는 이 근육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사진에서 보면은 이 다른 손목의 굴곡근들도 함께 나와 있고요. 자, 여기 가장 바깥쪽에 상완 요골근도 보이고, 원회내근, 또 요축수근 굴근, 그 다음에 이 장장근이 보이고, 또 마지막에 척축수근 굴근까지 보여요. 자, 여기에 보이는 여러 가지 다른 근육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할 거지만,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손바닥에 부착되는 장장근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부학적인 위치를 보면요. 기시점은 상완골의 내측 상과에 붙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내측 상과일 텐데, 사실 이 내측 상과에 붙는 근육들은 이 장장근뿐만 아니라 다른 굴곡근들, 이제 리스트 플렉서 머슬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 내측 상과 안쪽 위관절근개에 닿는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뒤쪽에 있는 옆에 있는 외측 상과에는 굴곡근이 아니라 신전근들이 붙겠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다른 신전근들은 외측 상과에 붙는 반면에 지금과 같은 이 장장근은 내측 상과에 붙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시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정지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손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손바닥에 있는 건막에 부착이 되게 됩니다. 횡수장인대라는 인대와 또 건막에 의해서 손바닥을 덮고 있는 그러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중신경에 의해서 신경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기능 및 작용을 설명드리면 손목을 굴곡시키거나 수장 건막을 긴장시키는, 그러니까 이 손목 굴곡 기능이 가장 주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굴곡이라는 걸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 근데 이 근육은 이제 보시다시피 손가락으로는 붙지를 않습니다. 손가락뼈에는 붙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을 접는 거랑은 그렇게 크게 기여도가 거의 작다시피 하고, 오히려 손목을 굽히는 근육의 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회내를 보조하기도 하지만 이 회내를 보조하는 기능은 조금 작고요. 제일 큰 기능은 바로 손목 굴곡 기능입니다. 자, 3D 해부학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 이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이 이두근, 전환에 있는 이두근의 이 바이세피탈 어퍼 뉴로시스, 이두근 건막 때문에 얘네들이 다 가려져 있죠. 그래서 얘를 조금 숨기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내측 상과에서 부착이 되는 여러 가지 굴곡근들이 보이는데, 가장 바깥쪽에 이 프로네이터 테레스라고 하는 원회내근, 그리고 플렉서 카르피 레디알리스, 요측 수근 굴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배우고 있는 팔마리스 롱거스, 장장근. 그 장장근의 옆에는 플렉서 카르피 얼나리스라고 해서 척축 수근 굴근.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가장 전환에 굴근 중에 표층에 있는 네 가지 근육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근육을 단독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아이솔레이트 해보면, 네, 이렇게 부착이 되는 거죠. 얇은 근육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근육이 내측 상과에서 붙어서 밑으로 주행을 해서 이 건막을 통해서 손바닥에 부착을 한다라는 것, 이 손가락뼈에까지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뼈를 굽힐 수는 없고, 그 위쪽에 있는 바로 손목 관절에 작용을 하는 그런 근육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촉진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이 사진 중에서 특히 작은 사진을 봤을 때 다섯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는 동작을 통해서 쉽게 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손가락 다섯 개를 이렇게 모으면 튀어나오는 그 건이 있어요. 가장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서 꼭 해보시고요. 그때 이 튀어나오는 건이 바로 장장근의 건이구나.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건을 따라서
전환의 위쪽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팔을 모아주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장장근의 이쪽은 한 건, 중간 부분까지는 건이고 그 윗부분은 이제 근복으로 되어 있겠죠. 자, 이러한 형태로 손가락 5개를 오므리는 동작을 기억을 하시면 이 근육을 쉽게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근육의 통증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트리거 포인트는 이 근육의 근복 부위의 위쪽에 형성이 되지만 방사통, 연관통은 이 통증 양상이 전환 아래로 나타나면서 특히나 손바닥에 집중이 되는 통증. 반면에 손가락은 전혀 아프지가 않고, 자, 손가락은 아프지 않은데 손바닥만 아픈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통증의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손바닥을 뭔가 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도 유발하기도 하고, 또한 역시 드라이버나 망치, 호미질 같은 어떠한 도구를 과도하게 잡고 두드리거나 아니면 땅을 파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면 통증이 방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방사되고 나면 다시 그 동작을 하려고 하면 도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일하기가 다시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그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도 발전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수근관 증후군은 이 손목으로 지나가는 이 터널을 말하는데, 이 터널 안에는 여러 가지 손목의 굴곡근 건과 그리고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요. 특히나 장장근은 정중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과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자, 이 근육을 관리하는 이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마사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수동적인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팔을 이 시술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으시면 편해요. 그리고 지금 X라고 표시한 부분에, 그러니까 이 척골을 우리가 고정을 해주고 반대 손으로는 이 손바닥을 잡아줄 겁니다. 근데 손바닥에서 좀 보셔야 될 거는 손가락까지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장근은 손가락 굽힘근과는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꺾을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이제 손목을 꺾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환을 펴주시면서 팔꿈치를 신전시키면서 동시에 손목을 신전시켜 준다. 아주 간단한 동작이죠. 이 두 가지 동작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정을 시켜주고 팔꿈치를 고정시켜주고 팔꿈치 신전과 손목 신전을 시키면 이 근육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동작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손을 잡아주고 그대로 몸을 뒤쪽으로 기울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손바닥에서부터 전환을 향하는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근육이 충분하게 늘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자가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30초에서 60초 정도를 한 세트로 하고요. 한 세트만 해도 되고 최대 4세트 정도까지 지속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스트레칭은 스테이틱한 스트레칭, 그러니까 정적인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이 본 동작을 유지하고 30초 동안 기다리는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1번이나 2번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바닥을 잘못 짚으면서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닥을 잘못 짚을 때, 그럴 때 이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다치는 경우, 그리고 그런 외상 이후에 근육의 정상적인 복원이 안 되면서 통증 유발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아까 전에 통증 양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구를 강하게 잡고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홈이라든지 망치라든지 뭔가를 잡고 두드리거나 손목을 꺾어줘야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과사용했을 때 역시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6번을 봐주셔야 되는데, 뒤피트랑 연축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과 같은 질병인데 손가락이 굽어져서 안 펴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싸고 있는 점막이나 이 티슈들이 두꺼워져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그러한 질환인데 이 질환과 장장근의 활성화 요인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피라트랑 연축이 있으면 장장근에 TP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장장근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장장근이 결국에는 손바닥이 가서는 건막으로 붙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축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손바닥 자체의 건막을 구축시키기 때문에 뒤피트랑 연축의 질병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손바닥 문제에서는 조금 떠올리셔도 괜찮은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장장근, 긴 손바닥근에 대한 하루 한 개씩 근육 마스터를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근육학 하루 한 개씩 꾸준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역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